예, 안녕하십니까. 그 기본적인 어떤 환경 설정 부분을 공부를 하셨는데 조금은 막연하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그 난리지웨어를 구현하시다 보면 그 환경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변수, 파라미터를 통해서 형상을 제어해가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 형상 제어에 필요한 치수를 관리할 파라미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고 그러죠. 이거를 정의하고 이 파라미터 값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형상을 변경하는 그런 모델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파라미터는 형상 외부에 또는 형상 내부에, 그러니까 파트 바디 안에 또는 밖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명은 카티아 내부에 사용되는 예약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쓰실 수 없고요. 그렇죠? 사용자 정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명은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자로 랭스 쓴 거랑 대문자로 첫 글자만 L 대문자 쓰셔가지고 랭스 쓴 거랑 서로 다른 변수로 관리되니까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첫 글자는 대문자, 영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라메트릭 모델링,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은요, 치수값만 아니라 특정 기능의 활성화, 비활성화, 필렛을 줬는데 그게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없애겠다, 또는 보이게 하겠다, 또는 없애겠다, 이런 것들, 어셈블리의 각종 구속 조건의 활성화, 비활성화 다 사용됩니다. 스케치 차원에서도, 그리고 파트, 어셈블리, 드로잉, 카티안의 모든 객체를 제어할 때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제어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죠. 자, 파라미터는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장 파라미터가 있고, 그러니까 카티아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카티아가 관리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사용자가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UDP라고 해야 되나요? User Defined Parameter.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관리하는 변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델링 시에 필요에 의해서 생성되는 파라미터. 그렇죠? 길이 변수도 있을 수도 있고, 각도, 활성화, 비활성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질릴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자,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요 대화 상자에 보시면 요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내장 파라미터고,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만들어선 사용자 정의 파라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변수 타입부터 한번 보죠. 타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좀 살펴보죠. 리얼 타입은 실수입니다. 단위가 없어요. 그렇지만 소수점 이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인테저는 정수입니다. 소수점 이하가 없죠. 그러니까 배열의 개수를 리얼 타입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인테저 타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스트링은 문자열 변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문자 같은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불리인 변수는 true, false, 활성화, 비활성화, 이 두 가지 값만 가지는 독특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이제 밀리미터 단위를 가지는, 물론 유닛을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단위는 틀리겠죠. 랭스, 길이, 밀리미터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도, 앵글 타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스는 질량, 볼륨은 부피, 그래서 메터 세제곱하면 볼륨이 되는 거예요. 덴시티, 밀도, 에어리어, 면적, 메터 제곱하시면 면적이 되는 겁니다. 리스트, 목록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일종의 그 C언어나 프로그램 언어에서의 배열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통해서 포인트, 라인, 플레인, 각종 지오메트리를 배열 형태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시면 그 난리지 패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패턴에서 이 리스트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쓰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기본 타입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객체, 다시 말하면 포인트나 라인이나 커브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형태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변수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이런 것들은 데이터, 연결관계가 끊긴 채 생성이 된다는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러셔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트나 어셈블리에 보시면 물론 날리지 관련 워크벤치 안에 들어가시면 이런 공통 툴바가 하나 있어요. 날리지웨어라고. fx, 뭔가 함수처럼 보이죠? 뭔가 함수 냄새가 납니다. 자, fx를 통해서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거, 파라미터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파라미터나 어떤 포뮬라, 수식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 임포트 버튼을 이용하셔가지고 외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파라미터나 수식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 파트나 어셈블리 파일 또는 어셈블리 파일 간의 관계 제어, 수식 제어에서도 이 대화 상자를 활용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하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여러분이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뉴 파트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죠. 이렇게 할까요? 렉탱글, 홀, 렉탱글, 정사각형과 그리고 홀을 가지는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파트 디자인에서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죠. 육각형이 있고요.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린 그런 객체를 제어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죠? 이 날리지 툴바가 있습니다. 혹시나 안 보이면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어디 있나요? 예, 날리지. 여기 보니까 없나요? K. 여기 위에 있군요. 예, 날리지웨어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굳이 날리지웨어 이 워커벤치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어셈블리 있죠. 어셈블리 파일에 한번 가보죠. 거기서도 보시면 요 fx 날리지 툴바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에서도 날리지웨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파트에서 한번 보죠.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닫아버렸군요. 변수는 미리 정의해 놓고 쓰셔도 되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정의하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형상은 그 변수 파라미터는 형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는 미리 치밀하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종이에다가. 아시겠죠? 하시면서 임시방편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나중에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큰 의미 없게 되겠죠. 자, 가로 세로 높이를 제어하는 변수를 만들어 보죠. fx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이 대화 상자가 뜨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사실은 보입니다. 이게 눌러져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그렇죠, 내부적으로 카티아가 생성하고 관리하는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 넘버는 뭐죠? 요 파트 넘버 있죠?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들어오시면 요 대화 상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파트 넘버, 리비전, 데피니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예.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 거죠. 만드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여기 변수 타입 있죠? 여기서 눌러보시면 이게 잘 안 눌러지나요? 누르시면 굉장히 많죠. 이거 이거 언제 다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는 거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쭉 내리시면 이런 서페이스, 플레인, 커브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 비율, 레이쇼 쭉 올라 볼까요? 보면 리스트, 목록을 담을 수도 있고, 주파수, 면적,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우리는 뭐죠? 길이 변수죠. 그러니까 랭스 하시고, 타입이 싱글 배류가 있고 멀티플 배류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싱글 배류로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변수 타입과 값의 형태, 그런 다음에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뜨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다시 말하면 파트 바디 안에다 만들 거냐, 파트 바디 바깥에 만들 거냐, 그런 얘기예요. 얘 누르면 만들어지고 아니요 누르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얘 누르면 파트 바디 안에,
아니오는 바깥에 만들어지니까 일반적으로는 바깥에 만드는 게 좋습니다. 구분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니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 밖에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 이게 뜨죠? 툴의 옵션에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의 파트에 들어오시면 어디 있나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Enable Hybrid Design 파라미터를 위한 하이브리드 디자인. 다시 말하면 파트 바디 안에다 넣을 거냐 바깥에 넣을 거냐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그런 대화 상자 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와버렸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시 FX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네,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름 바꿔보죠. 여기다가 렉탱글 랭스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한 100mm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된 겁니다. 또 만들어 보죠. 누르시고 예 누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이렇게. 바깥으로 빼고 싶은데 물론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밖으로 빼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누른 다음에. 그렇지만은 될 수 있으면 잘못 만들었네 그러면 딜리트 파라미터 누르셔가지고 확실히 지워버리시고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자, 렉탱글 위더스라고 하겠습니다. 50mm 주죠. 그 다음에 또 만들겠습니다. 아니요, 렉탱글 헤이트라고 하죠. 저는 한 60mm 정도 줄까요? 그러면 탭키를 누르셔야지, 그러니까 다른 항목을 클릭하시든지 탭키 누르셔가지고 항목에서 빠져나와야지만이 값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싱글 배류 타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값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 누르면 내가 정의한 변수만,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필터 타입 all 하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리네임 하면 내가 명시적으로 명명한 것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히더는 숨겨놓은 것, 지금 숨겨놓은 게 없으니까요. 비지블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길이 타입만 보겠다, 뭐 특정 사용자가 정의한 것만 보겠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all 하는데 나는 R로 시작하는 거 보고 싶다, 렉탱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 네임 랭스 이렇게 해보죠. 이게 보이나요? 좀 그렇죠. 별 해볼까요? 별도 안 먹는군요. 자,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렉탱글 하면 렉탱글로 시작되는 게 다 보이겠죠. 언더바 위더스. 근데 이건 사실은 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내가 만들었는데 설마 내가 그 변수 명을 모르겠습니까? 이게 수백 개 된다고 그러면 좀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자, 요 의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거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변수를 형성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하고 들어오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자, 스케치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지우죠. 간단하게 정사각형 센터 요거로 만들어 보죠. 치수를 먼저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치수하고 변수 파라미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세요. 에이터 포뮬라, 그러니까 수식 관계를 걸겠다 이런 얘기예요. 누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생성될 수식을 파트 바디 안에다 집어넣을 거냐, 바깥쪽에 뺄 거냐,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변수랑 연결할 거죠.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너무 많죠. 그러니까 리네임 파라미터 하셔가지고 랭스, 여기서는 클릭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클릭하시면 안 돼요. 더블 클릭 하셔야 됩니다. 변수가 헛다운표가 붙는 이유 아시죠? 왜 그렇죠? 여기 surrounded by the 심볼을 헛다운표로 이거 체크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죠. 처음이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 관계를 끊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FX 누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누구죠? 요 길이죠. 요 길이. 같은 내부적으로 하려는 랭스 요 길이고 A는 B죠.
요게 B죠. 요게 A고 A는 B.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학적인 의미는 A는 B 하면 A와 B가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인 의미는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A는 B 했을 때는 B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다가 대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요 변수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요 100값을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아시죠? 오케이 하시고요. 아니면 끄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그냥 딜리트 하셔도 됩니다. 잠시 비활성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 디액티베이트, 편집하고 싶으면 에디트,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아시겠죠? 에디트 눌러보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요 변수도 어떤 카티아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요 변수인데 요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요걸 바꾸셔가지고 내부에 살짝 숨겨 놓는 경우가 좀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겠죠. 오케이 하시고요. 포뮬라 아니요, 이번에는 위더스랑 연결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됐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드 해보죠. 자, 치수가 있는 항목에는 모든 항목에 다 수식관계를 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패턴을 해보다 보면 패턴 때문에 아주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패턴의 독특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패턴은 특정 항목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했을 때 포뮬라 수식관계가 먹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죠. 자, 포뮬라 하신 다음에 누구랑 연결하면 되죠? 이번에 헤이트 오케이 하면 어떻습니까? 형상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릴레이션 수식관계도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럼 뭐야? 그냥 100 주고 50 주고 60 주면 되지, 이런 겁니다. 요 값을 바꿔보세요. 80 하면 어떻습니까? 형상이 바뀌는 겁니다. 환상적인 파라미터 모델링 기법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결국 뭐죠? 치수만 알고 있다 그러면 형상을 재설계할 필요 없이 수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정하기 위해서 또 스케치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아시겠죠?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케치 그 수식관계 바꾸기 위해서 또 스케치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또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 방법입니다만, 요 스케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여기 있나요? 여기는 없나요?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에디트 파라미터라고 보일 겁니다. 그렇죠? 스케치는 없나요? 스케치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요. 자, 그냥 에디트 누르면 어떻게 되죠? 스케치 편집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에디트 파라미터 한번 눌러보죠. 그럼 이게 다 보이죠? 그러면 더블 클릭 하시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도 좀 통상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에디트 파라미터.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의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통해서 형상 제어하는 것, 스케치하고 연결하실 수도 있고 실제 피처 형상들하고도 다 연결하실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 구멍을 한번 뚫어보죠. 근데 구멍은 어떻게 할까요? 이 면의 정중앙에 구멍을 뚫겠습니다. 다만 이 랭스 있죠? 랭스 길이의 절반으로 한번 해보죠. 스케치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물론 홀 가지고 뚫으셔도 돼요. 그렇죠? 면 잡으시고요. 뭐 둘 다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죠. 근데 아주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름으로 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원이나 아까 같은 경우 지름으로 잡혀 있으면 이 다이아미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수식을 못 겁니다.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레이디어스로 하셔야 돼요. 그러셔가지고 이게 지름 변수를 선언해야 하다 그러면 막 나누기 2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요 랭스 나누기 2, 그렇죠? 오케이 하면 되겠죠? 이게 전체 길이 2가 너무 크군요. 나누기 그러면 한 4 정도로 하죠? 오케이 되겠죠? 오케이.
파이 나온 다음에 포켓 어디까지요? 그냥 넥스트까지 뚫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이 값이 바뀌면, 그렇죠? 같이 바뀌게 되겠죠? 70 이렇게요. 예,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이 부분은 뭐라고요? 내가 정의한 변수만 볼 거냐 말 거냐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또 다른 의미, 이게 눌러진 상태에서 어떤 대상, 객체를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보실 수 있어요. 포켓을 찍으면 포켓 관련된 거, 스케치를 찍으면 스케치 관련된 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수식 관계를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필터라는 것은 수많은 파라미터 중에서 원하는 유형의 파라미터만 보고자 할 때 쓰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고, 변수 타입하고 값 유형을 지정을 한 다음에 new parameter of type 누르셔가지고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서 변수명을 바꾸고 값을 바꾼다 이렇게요. 만약에 잘못 생성됐다 그럼 파라미터 딜리트 파라미터 누르셔가지고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럼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언제 쓰느냐? 수식관계 여기서도 걸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자, 포켓을 지우죠. 자, 스케치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수식관계를 걸어놨죠? 이걸 한번 지워버리겠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럼 얘는 수식관계가 없죠? 그럼 수식관계를 한번 걸어보죠. fx 누르셔가지고요. 스케치 찍으면 여기에 레이더스죠. 그렇죠? 더블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뜨죠? 아니면 이거 선택하시고 add 포뮬라 눌러도 똑같은 대화 상자가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식관계를 거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죠. 현재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딜리트는 뭐죠? 당연히 수식관계를 끊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수식을 잠시 비활성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요거를 디액티베이트를 하겠습니다. 수식은 걸려있는데 잠시 꺼진 거죠. fx 누르시고 스케치 찍어보시면 노로 잡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활성화 시키면 되겠죠? 어떻게요? 여기서는 안 보이나요? 아, 이게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들어오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디액티베이트 한 포뮬라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걸 편집할 거면 에디트, 지울 거면 딜리트, 다시 활성화 시킬 거면 액티베이트. 새로운 수식 관계를 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누르시면 되겠고, 아니다, 기존에 있는 걸 편집할 거면 이걸 하시면 되겠죠. 다시 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살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포켓 넥스트까지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홀로 한번 뚫어볼까요? 얘를 잠시 디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홀로 한번 뚫어보죠. 모서리 면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셔가지고 요 지름 있죠. 끝까지 뚫겠습니다. 치수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수식관계를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포뮬라 하셔가지고 아니요 랭스의 4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누기 4 하기 싫으면 곱하기 하셔 1 나누기 4 이렇게 하셔도 돼요. 수학 이건 뭐 수학 시간이죠. 자,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기는 치수를 걸어야겠죠. 이 치수 있지 않습니까?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얼마였죠? 위더스였죠. 그러니까 위더스 나누기 2 하면 딱 절반에 오겠죠.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사실은 뭐 랭스에 나누기 2 하면 정중앙에 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모든 형상에 다 수식관계를 걸 수 있다. 패턴만 빼고요. 예.
요 대화 상자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면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수식관계도 또 걸어 보시고, 그렇죠?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셔야지만이 실력이 월등하게 일치월장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